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거의 상당수가 아마 고3 어머님들이실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재수한 친구도 있을 거고, 고3 아니라 2학년, 1학년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앞에서 저희 그 선생님들,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하고 저희 이만기 부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저희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원장이긴 하지만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서, 앞에서 보셨던 뭐 이윤업 선생님이나 탁성호 선생님이나 김한사 선생님이나 저랑 다 강의 같이 하셨던 분들이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어서 보통 한 20년 정도 같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고, 꼭 공통적으로 나오는 멘트가 똑같은 게 뭐냐면, 지금 올해 지금 재수하고 있는 친구들도 조금 데이터가 조금 까게 하고요. 저희 쪽 말로 하면. 그리고 지금 고3 학생들은 사실 지금 재수생보다 조금 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고2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코로나가 거의 직격한 애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현장에서 저희는 정말 조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농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드릴링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성적이 지금 스타트가 돼도 오를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 최상위는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야 돼요. 최상위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할 때도 이미 검증들이 딱 받쳐져 있거든요. 아까 탁 선생님께서 수학 관련된 게 저도 이따 하겠지만은, 수학이 사실 지금 문제 나올 때 최상위 같은 경우는 거의 킬러로 변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수 자제분들이 아마 2, 3, 4등급 정도에 깔려 있을 텐데, 그 아이들한테는 결코 수학 그 시험 자체가 6월달도 그랬지만 수능 때도 절대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평가원에서는 최상위 의대 라인을 쪼개기 위해서 문제를 내고 싶지만 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상위를 위해서 문제 어렵게 돼서 미덕을 너무 어렵게 잡아버리면 표점에서 확통이랑 편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교차 구분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수학이 이과 학생들에서 최고 변별을 나눌 수 있는 과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가발을 쳐주는 게 원래 국어하고 탐구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국어가 좀 어려웠다 그랬었잖아요. 비문학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그랬다가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에 쉬웠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쉬웠냐면 재수한 애들이 쉬웠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현역 애들한테 그렇게 안 쉬웠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사실 어떤 생각했었냐면, 작년에 9월달까지 모의 패턴 보고 나서 500 정도의 최상위 의대를 나누려면 비문학 가지고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비문학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난도를 내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변별하려면 어차피 작년도도 미적을 통해서 수학을 최상위를 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에서 문학 변수를 주겠다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어요, 원래. 그래서 문학에서 저희가 예상을 한 건 원래 고전 시가였는데, 거기서 얘들 황당하게 만들어서 멋게 만들면 변별이 될 수도 있다. 최상위들 중에 특히 현역 여학생들이 죽을 가능성이 높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년에 그렇게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국어 변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의대 간 애들은 결국은 탐구로 변별됐던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본 6평 말고 5월달에 본 4월달 그 교육청 문제, 거기에서 고전시가가 나오고, 이번에도 문학에서 조금 생소하게 나왔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성적대가 잘 나온 애들 중에, 특히 현역 여학생들 중에 그 문학에서 멎어가지고 뒤에 비문학을 못 푼 사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을 했던 그 내용이 올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국어 관련되어 있는, 특히 여기 고3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 고3 중에 여학생들이 그런 변수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드릴링이 되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겨울방학 때 1, 2월 달에 대치동에서 문학 관련된 특강이 별로 개설된 게 없었어요. 거의 다 비문학만 했단 말이에요, 애들 다. 그러니까 문학 관련된 게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애초에 얘네들이 공부를 많이 한 학번이 아닙니다, 지금. 또 하나,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아까 김한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얘기하지만 영어가 지금 조금 어렵게 나온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애들이 대체로 공부를 못해요. 영어를 안 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얘네가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바꾸기 이런 게 아니에요.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얘네가.
수학이 2등급 때 92% 나오는데 영어가 원점수로 76점 나옵니다. 지금. 이번 6월 달거를 봤을 때.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학업 총량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학생들은 최상위에 있는 1%에서 6%대 2등급 초반까지 있는 애들 좀 드물고요. 보통 8%에서 20%대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보통 2등급 중반 이하, 그리고 3등급 때 걸려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부의 양이라든지 정확성 높이면 변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를 타겟 자체를 9월 달에 맞춰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소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정시 수능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시는 기본이 정시 수능 데이터입니다. 수능 성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수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대치동이 아니라 만약에 뭐 대전이나 광주면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대전, 광주면 그냥 교과 치면 되고 최저 맞춰서 수시로 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 대치동이잖아요. 내신 성적은 4등급이지만 수능으로 했을 때 건대 기획과학에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능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거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쌓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생각을 하지만 또 너무 말이 많죠? 예. 달라요. 예. 이거 제가 하는 이유는 설명회를 되게 많이, 올해도 되게 많이 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넣은 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자료집이랑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니까 댁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나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거죠? 아실 거라고 볼게요. 달라진 거 없고 조금 감소했고 자소서 없어졌고 이런 내용들 제가 뒤에 설명을 할게요. 수도권 비수도권 보시면 수능 종합 교과 실기 논술 수도권 쪽일 거니까 요거만 볼게요. 요 내용은 더 자세하게 지금 앞에 우리 이만기 부서장님 그 데이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제가 금방 넘어간 이유는 어머님들이 그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질문사항들 적어주신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상상고, 내 아이 상상고인데 이 아이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얘가 몇 등급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교과 전형 관련된 건 뭐 큰 의미가 없을 거고 등급 맞추면 되니까 종합 전형은 물론 전사고냐 특목고냐에 대해서 플러스가 분명히 많이 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국민대 같은 경우 5.8등급 때 붙잖아요. 종합으로. 분명 그 아이는 아마 특목고 학생이 가능성이 높은데 뭐 광역자사고 동에도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 사례로는 동덕여대에서 광역자사고 6등급대가 붙은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애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종합전형의 경우도 4자로 시작하면 인서울에 가기가 쉽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3자가 들어가야 일반고에서 서울의 끝 정도 라인까지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은 그 숫자만 보신단 말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생계부 안에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용인 외대부고라고 하더라도 외대부고의 데이터에 따라 다르고 똑같은 서울국제고 학생도 데이터가 다른 거예요. 성적이 같더라도.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학교에서 분별해 줍니다. 보통 뭐 전사고나 아니면은 그 정도 되는 특목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알아서 나눠주고 아이들이 지네가 알아서 찢어져서 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해마다 다르고 물론 경향성이라는 건 있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계부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위험해요. 제가 넘어온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그 일반적인 거 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학생 생계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을 받아보셔야 된다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지 않다. 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제가 이번 주에 그 상담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국제고 학생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안내 알려드릴게요. 국제고 학생 2학년 학생인데 1학년 내신 성적이 5등급대 라인 넘었어요. 이 학생 어디 가야 돼 대학을? 이 학생인데 서강대, 한양대가 마지막 대학교고 아이는 성균관대는 가야겠는데요. 자, 1학년 때 그 성적이고 중간고사 더 망했어요. 자,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2학년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학교를 바꾸면 되겠죠? 학교를 낮추면 되잖아요. 욕망이 안 돼, 그게.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방법이 몇 개 없죠? 이 아이가 성균관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교과 종합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국제고여도 그 데이터를 안 받아준다고 성균관대 가자. 그죠? 데이터 쌓이는 거 아무리 좋아도.
의식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안 낮추면. 예, 그냥 정시하는 거죠. 수능하고 문술하고 국제고니까 그쵸? 근데 국제고 이 학교가 기숙학교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자야 돼요. 토요일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내용에 따라서. 예, 저라면 이 학생은 학교를 전학하면 됩니다. 예, 어머니가 전학 때문에 온 거예요. 학생 같이 와서 학생 몇 분 빠졌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게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오는 전체 큰 규모의 설명회에 나오는 데이터 숫자만 읽고서 내 아이를 거기다 구겨 넣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꼭 확인을 받으셔라. 예,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나는 나와 있는 걸로만 해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보시면 예, 황당한 경험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저는 유튜브 찍긴 찍지만 예, 그런 부분들 아시면 좋겠다. 예, 그게 드립니다. 이 내용을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자, 수능 예상. 예, 저 유튜브 찍기도 했는데 아까 앞에서 다 이야기 드렸어요. 자, 성철이 생각에는 예, 비분학이 아니라 비문학이 나타났네요. 자, 기본적으로 비문학에서 변별력 확보를 할 거고 화작하고 문법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아이들 같은 거 조정을 할 텐데 거기서 편차는 그렇게 크게 줄 수는 없어요. 애초에 언매 쪽이 점수가 높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비문학에서 승부가 날 건데 여기 변수를 문학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 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고전 시각 쪽에서 아이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와서 애들 멋게 만들 거고 거기서 멎어지면 원래는 지문을 한 반 개에서 한 개 좀 높은 애가 지문 두 개를 날릴 가능성이 있다. 비문학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자, 최고난도 문제는 출제할 수 없을 거다. 왜? 표점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 탁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중킬러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학생들을 분별할 텐데 문제는 뭐예요? 그 중킬러 가지고는 최상의 의치안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평가원의 지금 문제인 거예요. 수학으로 의치안을 나눌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지금. 결국은 2등급 때 8%대부터 해서 40%대까지 그 안쪽이 거의 난장을 깔 겁니다. 근데 실제 애들은 그게 어려울 건데 아마 올해도 보면 수능 끝나자마자 인터뷰 딱 까면은 뭐 평이했어요, 뭐 쉬웠어요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왜? 그 인터뷰 안에는 강대 의치한다 내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별로 안 어려운 걔네는 틀려야 하나 틀릴 겁니다 아마. 그죠? 두 개 틀리면 너무 억울할 거라고요. 걔네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만 되면은 초상집이죠 학교 가면. 왜? 현역 애들은 성적이 60점밖에 안 나왔거든 실제 원점수가. 똑같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수학 관련된 내용에서도 최고난도 문제는 많이 안 나올 거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킬러급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다수가 나타날 텐데 그거에 대한 연습량. 아까 탁 선생님이 몇 개 문제 외우고 하라고 했어요? 탁 선생님이 1050개. 너무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가슴이 벅찼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제 딸이 중3인데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야, 최소한 1050개는 외우고 가야 된단다. 강남대성에서 데이터가 좋은 애들은 그걸 외우고 간다. 근데 그렇게 가도 만점이 안 나온다더라. 예, 꼭 해주고 싶은 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얘기 듣고. 어머님들은 기분이 좋을지 알 수 없지만 예, 그 정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영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영어를 일부러 막 그렇게 얘를 죽이라고 막 어렵게 내고 싶겠지만 실제 영어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그쪽 산업계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낼 수가 없잖아요. 절대평가인데. 근데 운 좋게 올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 자제분들만 하시면 되죠. 지금 거의 거짓말이 아니라 현역 제가 상담한 학생들 대상으로 보니까 4월달 거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본거 같은 경우도 80점대 넘어서 나온 애 보통 국어 수학이 1등급 2등급 나온 애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거의 안 해가지고 2등급도 안 나온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목표를 가지고서 2달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방금 말한 이 친구들 80점이 안 넘는 친구들은 빈칸 추론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 단어 문제예요. 더 웃긴 건 애들이 알고 있어요. 안 했다는 걸. 근데 하는 거랑 알고 있는 건 별개잖아요.
그걸 시키시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탐구의 별표 3개인데 제 경험상 저도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이유는 현역 여학생들이 1교시에서 멘탈 깨지는 사례를 제외하면 거의 탐구입니다. 수시, 종합전형, 교과도 마찬가지지만 그 최저를 잡을 때 최저 라인에 애들이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게 뭐예요? 영어랑 탐구죠. 탐구 한 과목 내가 1등급 만들게, 2등급 만들게. 실제 어떻게 나와요? 아깝게 한 문제 차이로 3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오죠. 그때는 못 갑니다. 이과 같은 경우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과는 원래 탐구 과탐을 쉽게 낼 수가 없는 구조고 기본적으로 문과는 교차 때문에 덩달아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죠. 작년도에 어려웠고 올해 또 어려워요. 100%. 그래서 오히려 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최저는 학생들 접수가 지금 최저 라인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접수가 높아질 거다라고 많이 예상을 하잖아요.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애들이 최저를 잘 못 맞출 거예요. 그 최저조차도. 실제로 최상위 1, 2등급 받는 건 다 누가 받아요? 다 재수생이 받을 거예요. 네, 재수생, 3수생, 4수생. 걔네는 교과로 지원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수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최저 관련된 내용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내용을 섣부르게 접근하시면 되게 위험하다. 예. 자, 일단 지금 상황 6평이 끝난 상태에서 이 순서대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들이 하실 일이에요. 첫 번째가 자, 아이 일단은 내신 성적을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그런데 어머님들이 옛날 생각하셔가지고 3학년 1학기에 뒤집기가 가능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뒤집기가 돼요, 안 돼요? 뒤집기는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학생들은 1학년, 2학년에 단위수가 벌써 100단위 좀 됐어요. 적게 단위수 딴 학생들은 96단위, 많이 딴 학생들은 102단위 좀 됐는데 고3이 되면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2과목이 전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고3 같은 경우에 나일 수 있는 단위수가 20단위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3학년 1학기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를 1대1로 똑같이 내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퍼센트 비율로 따져보면 20% 미만밖에 안 돼요. 마지막 날 다 써서 나이스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학교 쪽에서 학생들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기록은 보통 그 전해, 즉 12월 달에 다 마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땠어요? 올해 안 그랬어요. 올해 학생들 2월 중순 넘어서까지 저희 쪽에다 생기부 의뢰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정할 사람들을.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도 여름에도 보면 8월 말에 끝인데 보통 그렇게 되면 재헌절 끝나고 7월 말까지는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검토가 완료가 됐었어야 돼요. 작년도에 저희가 8월 25일까지 바꿨어요. 생기부를. 올해 어떨까요?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수정을 시킬 거예요. 왜? 생기부가 자기소개서가 빠진 것만큼 플러스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내용과 생기부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받을 게 없어요. 특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국제고 학생처럼 서성한을 마지막으로 잡는 학생이라면 서성한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있어요, 없어요? 면접이 없잖아요, 그 학교가. 그럼 볼 게 뭐밖에 없어요? 생기부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고가 돼요, 특목고가 돼요. 답이 나왔잖아요. 왜 그 학교 전형에 왜 면접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죠? 네, 중앙대학교부터 면접이 있어요. 물론 고대연대도 면접이 있죠. 거기는 워낙에 많이 오니까 걔네를 쪼개죠. 하지만 고대연대 면접은 어떤 면접이에요? 재시무 면접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자제분들은 고3이잖아요. 1학기 마지막 생기부 내용이 남아있어요. 만약에 1학년, 2학년 생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거에 따라서 면접과 무관하게 학생이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판단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손을 놓을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죠. 고르고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내신 성적을 먼저 보시고 자, 내가 수능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지 대부분 다 대비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대비를 해야 되고 6평 성적은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수능 패턴에 대한 내용을 시험같이 봐본 적이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여기 오셨지만 어머님들 자제분들 중에 한 거의 이 중에
한 40% 정도는 이번 6평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을 하는 중간에 6평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상당수가 탐구가 메이드가 안 된 상태로 시험 본 학생이 있을 텐데 이과의 경우는 10명 중에 7명이 수능 때까지 탐구가 안 끝나고 시험 봅니다. 10명 중에 7명이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지가 왜 재수하는지를 모릅니다. 탐구 때문에 재수를 하는데. 제가 뒤에도 이야기드리겠지만 탐구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 설명에 국영수 선생님 세웠지만 탐구가 핵심이라고. 승부는 탐구에서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6평의 형태처럼 지금 본 시험 유형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보는 문제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나오는 6월, 9월 거 문제랑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로 숙지를 할 필요가 있고 6평에 대한 내용 올해 처음 봤겠지만 그 성적에 대한 거를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준비가 덜 됐더라도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점수에 그게 지금. 물론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은 100만 20가지가 넘겠지만 그 성적이 자기 점수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대안을 짤 수 있어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못한 거예요. 그냥. 이걸 받아들이게 하고 거길 기반으로 계획을 짜셔야지 올 연말에 황당한 일을 겪지 않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분들 중에 60%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고1 때 고1 처음 본 중간고사를 보고도 황당하신 분이 많죠. 내 아이 A였는데 등급이 3, 4, 5등급 떴어요. 황당하잖아요. 그죠? 안 그랬나 본데? 다 1, 2등 뜨셨답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 시작점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올 연말에 황당한 일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거 반드시 확인을 해보신다. 여기 EX 써 있어요. 탐구. 현역 학생 입시 성공 여부는 탐구다. 자, 그 다음에 자, 비교과 마무리 전략에서는 생계부 내용 정리 확인하시는데 자, 성적이 먼저 두 번째 성적 관련된 내용으로 세특 보시고 세특에 있는 내용이 몇 글자죠? 과목당 500자 분량이죠. 500자 분량. 그거 채워주고 모자랄 거라고요. 세특은 4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얘가 엑설런트하다. 우수하다. 두 번째는 학업 교과 성적 관련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관심, 호기심이 많고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흔적, 주로 수행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 발표 내용이에요.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수업 태도.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다. 총평. 이 아이는 나중에 나라를 구할 인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고려대학교에서도 설명했지만 지금 생기부 내용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앞에 들어간 주어와 목적어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서술어가 되게 중요해요. 서술어가 무엇을 이해함, 무엇을 알고 있음, 무엇을 배움. 무슨 뜻이에요? 아이가 4등급이란 얘기예요. 서술어가 무엇이 뛰어나, 무엇이 우수함, 박수를 받음, 이렇게 좀 무언가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거 만들어주는 애들이 보통 1, 2등급 애들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성적이 1, 2등급인데 불구하고 뭐뭐를 이해하, 뭐뭐를 배움 썼으면 그거는 선생님이 쫓자거나 아니면 애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 오래 계셨다 그래서 그렇게 써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특에 대한 내용하고 세특 활동한 내용들 중에 일부를 이제 고3이니까 우리는 3학년이면 앞쪽에 장체 쪽으로 뺄 수 있는 게 3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2개 정도까지 뺄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과 학생이고 고2 때 화1을 배웠고 화2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으면 화2 내용에 화1에 있는 내용 연결시켜서 심화로 화학 관련 심화 효과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화2에서 선생님께서 만들어줬던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 연결시켜서 그 내용을 작년에 내가 했었던 내용이랑 연결해도 관계없고 새로운 버전으로 해서 화학 관련된 거를 묶어서 원투를 묶어서 심화 보고서 썼어요. 그 쓴 거를 세특에 오래 써야 되죠. 세특이 몇 자예요? 500자죠. 분량이 모자르겠죠. 어떻게 이거를 넣으면 창제로 빼요. 창제로 빼서 진로나 자율에 넣는 거예요. 특히 진로. 왜? 진로가 700자예요. 700자. 이 내용이 아이 전공 적합성에 맞겠죠? 그러니까 진로에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창체의 진로랑 자유를 누가 써요?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누가 써요? 화투 선생님이 쓰죠. 선생님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투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잘 준비를 하면서 그 수행이 나온 날, 그 다음날 내가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런 내용으로 연계되는 내용으로 심화보고서 쓰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가 수업 때도 좋고 성적이 좋은 애면 어떻게 해요? 써! 무슨 뜻이에요? 쓰면 생기부에 넣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한테 가요. 제가요, 화투 이런 내용으로 심화보고서 쓸 건데요. 그거 쓰면요, 거기 내용보다 앞쪽에 진로 쪽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써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도 쓸 거 내용도 많은데 그런데 괜찮으니까 일단 가능하면 가지고 와봐. 내 글자 수 봐서 넣어줄게.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죠?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수업 태도가 좋은 아이면 그 결정권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학교를 통제하는 권력이에요. 권력을 교과 선생님하고 담임한테 준 거라고 지금. 그죠? 구체적으로 그거를 선생님들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애초에 화투 쓰겠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심화보고서 쓰겠다고 해도 못 쓰게 합니다. 공정성이 어긋나. 못 써. 생각은 다르지만 쓸 수 없어.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써주겠다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앞에는 넣을 수 없어. 누구 권한이에요? 담임 선생님 권한이에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학생의 수업 태도, 자질이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업 시간 내내, 아침 내내 잠자는 학생을 써줄 리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의 전제는 수업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최대한 연결시켜가지고 심화나 교과 연계 같으면 뭐 수학이나 화학을 묶던지 아니면은 뭐 사회문화나 국어를 묶던지 과목 중에 묶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만드셔서 그 내용이 세특도 좋지만 뒤쪽 앞쪽으로 빼서 진로나 자율 쪽에 특히 독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독서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독서 반영이 안 된다고 독서가 안 중요해요? 독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 내용을 자율 쪽에 빼서 넣을 수 있게. 그런 구조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안 하셨다면 원래 제일 좋은 건 2학년 때 세팅을 하는 게 제일로 좋아요. 진로 적성 관련된 활동 내용 스타트가 2학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면, 내 아이가 성적이 지원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하면, 종합을 봐야 된다고 하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예, 그래서 창체에 넣어준다. 자,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종합전형을 볼 건데 학교가 고대 연대 라인입니다. 고대 연대면 다 시험, 면접 보면 제시험 면접이 기반이에요. 자, 제시험 면접은 언제 해야 돼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 이 동네 보니까 여름방학 때 한번 굴려주고 그리고 나서 시험 전에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 여름방학 때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학생이 만약에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선행이 잘 돌아가서 점수가 안정적인 형태가 나오고 탐구나 논술로 마킹이 안 나면 시간이 되면 여름에 돌려주는 게 플러스가 돼요. 실제로. 애들이 안 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논술을 면접 보는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절대로. 준비를 하면 여기서 뒤집어질 수 있어요.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을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내가 답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시간이 되면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치고 1대1까지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제 경험상 봤을 때는. 능력이 되면 여름에 돌린다. 능력이 안 되면 확인해봐라. 얘가 지금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빼먹은 논술은 지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 들어온 학생이 조금 있긴 있을 건데 보통 6평 지나고 논술 좀 생각 있는 애들은 그 기말고사 보기도 지금쯤 막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보면. 제가 물론 제가 논술을 강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논술이 사실은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입장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허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로 논술을 잘 준비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일단 천안 이남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천안 이남은 이걸로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애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제주도까지 가서 수업을 했었어요. 왜? 선생님이 없어. 제가 못 가니까 애들이 올라와, 서울로. 제주도에서 올라옵니다. 수업 들으려고. 그러니까 노술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데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의 선생반이에요. 선생님 잘 만나고 특히 문과 같으면 첨삭을 얼마나 잘 봐주는지에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자, 수학, 이과는 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 기초 데이터가 필요해요. 아이가 2등급 때 한 중반 정도 8%대 이내면 쓸 수 있어요. 8%대 이내. 물론 3등급 받는 애가 한양대를 붙는 사례도 있어요. 한양대 기회가 붙는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막 흔하지는 않아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과 같으면 수학 접근성이 되는 친구라고 하면 예, 불만합니다. 논술 관련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제분이 일반고인데 내신 성적이 4자로 시작한다. 그럼 다 버렸다. 정시만 몰빵치고 수시는 없는 거야 하면 안 되고 6장 카드를 의미 있게 접근을 하는데 특히 이과 같은 경우 올해 가능성이 왜 높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서 저희 이만기 부사장님도 계속 교차 이야기 하시고 장관님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교차 때 걱정한다고. 성철에도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가는 게 문제지 문과가 이과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과가 문과로 넘어오는 문제잖아요. 어머님들께서만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과 학생이면 내가 미적 보고 업무 봐서 조금 잘 보면 이과 쪽에서 조금 까일 수는 있어도 서울대 고대연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새로운 그 인원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것도 내가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은 정 안 되면 고려대학교 교고전문가로 오면 되잖아요. 이과에서. 그래서 그런 학교가 적어도 2개가 바뀌는 거예요. 라인에서. 이과 애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시험 보는 학생이면 논술을 열심히 하겠어요? 수학, 일반 수능을 열심히 하겠어요? 논술을 열심히 해요? 논술을 안 하죠. 논술을 우리가 왜 하죠? 논술 내가 왜 해요? 수능 성적보다 레벨을 2개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종합전형에서 안 보이니까 논술을 하는 거예요. 수능이 기준 성적이 있는데 이 성적에서 더 높게 가고 싶어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논술을 보는 거라고요. 내 머릿속 꿈은 원래는 경희대학교인데 수능 성적이 상명대학교 성적밖에 안 나와요 지금. 얘가 논술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논술을 해서 경희대로 써요? 중앙대 성균관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죠? 욕망치를 판단을 받아보면 돼 그것도.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문과는 어차피 정시 쪽에서 싸워서 여기저기 칠 거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다. 학생 데이터가 일단 3자 후반에서 4자가 나와서 종합이 어렵다. 판단되면 논술을 적극 고려하되 단 이 학생들이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하자가 생겨서 수능 쪽도 제대로 커버가 안 되는 친구면 최저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은 전부 다 탐구로 최저 맞출 생각하지만 택도 없다. 5월에 사탐 졸라 어렵다. 다 죽을 거다 다 아마. 다 재수생만 더 꼴 거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다 붙는 거예요. 걔네가 추려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문과는 검토를 해봐야 돼. 수능이랑 연계시켜서. 그 다음에 이과는 사실 조금 열심히 하면 논술 관련된 걸 좀 열심히 수학밖에 안 나오니까 수학 관련되어 있는 걸 열심히 하면 오히려 거기서 뚫릴 수가 있어요. 왜? 제대로 준비한 애가 없을 거야. 다 육론술 쓸 건데 걔네들도 그죠? 다 넘어갔기 때문에 육론술 쓸 건데 그 애들 중에 논술을 제대로 하는 게 없을 거고 다 수능만 볼 거라 그래야 그리고 기껏 해봐야 수능 끝나고 나서 파이널 클래스 한 번 듣고 갈 거예요. 학도병. 학도병이야, 학도병 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후달릴 필요가 없다. 내가 만약에 진짜로 그 부분을 승부 볼 거면 노력하면 가능하고 이생을 해도 돼요. 왜? 왜 이생해도 돼요? 미적이 거의 끝난 시점이야, 지금이. 그죠? 논술에서도 미적이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5월달 전까지 논술학원 가도 미적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6평이 지났기 때문에 줘도 되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제대로 된 클래스가 돌아간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이과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 원투에서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별로 지향하는 문제의 유형과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해당 선생님, 해당 학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게 밥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알려드릴 겁니다. 가서 확인 받아보시고 얘가 시험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답을 줄 거라고요. 그냥 아이랑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해서 뭐 결과를 내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대치동이야. 답이 있어요. 답이 다. 그냥 고민을 둘이서 방에 앉아서 막 울면서 고민하지 말고 대낮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답을 다 줘요. 제발. 요거 뭐 순서예요. 자, 교과 이중에 교과 보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6월달, 7월달 그 기말고사까지 내신만 이빠이 하면 되고 여름방학 넘어가면서부터 수능 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교과로 가면 최저 맞추는 거기 때문에 특히 탐구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빠개지 단계 연습을 해준다. 탐구 되게 중요하다. 물론 국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지만 탐구 깨져서 못 가는 사례가 많더라. 자, 두 번째 종합전형 같은 경우면 자, 6월달 지금 아직도 수행이 안 끝났어요. 수행이 진행되면서 이번 주부터 학원에서 전부 다 내신반이 개강이 됐기 때문에 내신을 돌리면서 수행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내신과 수행을 하고 추가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추가 보고서까지 쓴다. 요거를 아이가 혼자서 쓰기 어려우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답을 줄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그 보고서가 퀄리티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생기부에 써지는 게 써지는 게. 그걸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자기소개서는 없어요. 자기소개서 없지만 생기부를 만든다. 생기부 누가 쓰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죠. 원래는.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시겠지만 쓴 거를 한번 보여주고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 보고 먼저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써볼래? 써서 주면 선생님이 그 내용 보고서 수정해서 써주죠. 어떤 경우도 있어요? 학생이 쓴 거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이 잘못 썼는데 잘못 쓴 내용 그냥 올렸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 여름방학 때까지 끝내야지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8월 말까지, 8월 25일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생기부 관련된 거는 보고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거의 7월 말이면 끝낼 겁니다. 아마. 보고서 관련된 건 7월 말에 끝내고 8월 20일까지는 생기부를 잘 갈아 넣는다. 이게 중요하고 만약 내 아이가 고대현대를 봐야 된다면 서울대 일반을 봐야 된다면 제10원 기반 면접은 멀리 가지 마시고 대치동에서 시켜 보면 되는데 보통 3주면 10단으로 3번, 1대1로 3번 그 정도 시키면 붙더라. 물론 뭐 약간 역량이 더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종합을 하더라도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마치 같이 해줘야 된다. 수능을 버리고 종합을 몰빵할 수 있는 학생은 여기 특목고 일부 학생을 제외하면 없다. 거의 특목고 일부 제외하면 수능을 다 해야 된다. 자, 논술을 내가 해야 된다. 논술이면 이제 스타트 해야 되고 6월 7월 보통 논술은 기말고사 기간에는 거의 다 휴강을 하기 때문에 로딩이 안 걸립니다. 기말고사 보면 보통 2주에서 3주까지 쉴 거예요. 그리고 방학 기간에 보통 재헌절 있는 그주부터 3주 정도 인텐시브 클래스가 열릴 수도 있어요. 만약 학생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라고 하면 수학 같은 경우 아까 그 탁성원도 말했지만 이 아이가 모의고사 패턴 가져가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 확인 받아보시면 되고 인문 파트면 이 아이가 요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인문 파트는 비교가 안 되면 논술을 보면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 판단 받아보셔라. 그러니까 선생이 답이다. 받아보시면 되고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7월달까지 내신을 병행해서 논술이 반영되는 내신 반영 되게 적게 반영되지만 그래도 4자로 뜨는 게 5자로 뜨는 것보다 낫거든요. 4자 이내는 거의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점수 받는 거는. 그리고 방학 때 논술과 수능을 열심히 하는데 국어, 탐구 제가 아까 계속 탐구 이야기 드렸고 국어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 고3 여학생, 고3이 많으니까 고3이 능력치도 좋지만 경험치가 없어서 1교시에 깨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청심환으로 안 돼요. 청심환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 반드시 확인하면 된다. 그 아래는 일정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합격 전략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게 다 그거였어요. 자, 1번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2번 생기부를 잘 만들자. 자기소개서 빠진 거는 생기부를 커버하면 된다. 3번 내신, 생기부, 수능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애들은 죽을 거다. 그리고 4번에서 자, 수능에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거 만들어주자, 제발. 이 정도까지는. 네,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 여름방학에 어떻게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결국은 9편까지 한 100일 남았을 때 100일을 내가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그 요소가 올해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약장수 같은데, 확인을 받아보시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이 생기부로, 이 성적으로 어머님이나 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대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받아보시고, 방향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종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랑 학생이 종합이 되는 줄 알고 그걸 밀 수도 있잖아요. 이미 이게 아닌데. 왜? 어머님이나 학생이 원하는 학교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 이하로 갈 수 없다면 이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부 전략을 짜시되, 수능을 버리고 가는 경우도 저희가 상담을 하면 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는데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수능을 가지고 갈 겁니다. 이 동네의 특징이 그래요. 아예 버리고 가는 경우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경우겠죠? 그게 아니면 거의 진행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을 받으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아이랑 방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무언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정보수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어머님들이 그거를 제대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세요. 필터링에 대한 내용들. 네, 그러시면 저희가 최대한 오래 승부를 볼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